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김지훈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유럽 내 제2의 화약고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키워드로 보시죠. 네. 네, 바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네, 칼리닝그라드라. 이곳이 어딘가요? 네, 발트해 연안에 있는 항구 지역인데요. 최근 이곳을 둘러싸고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글로벌 통신원이 보내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칼리닝그라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입니다. 네. Hello, KBS World Now. I'm standing near Lithuanian and Kaliningrad region border. And if I make several hundred steps towards that direction, I could get in trouble because Russian border guards do not like people with cameras. 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400km 떨어져 있는 외 영토인데요. 지난 18일 리투아니아가 자국을 경유해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화물철도를 일부 통제한 겁니다. EU의 대러 제재 물품 운송을 중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칼리닝그라드 현지 주민들은 시멘트와 건설 자재 등을 사재기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는 이것이 도발 행위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На подобные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Россия, безусловно, отреагирует. 네, 이번 러시아 연포에 리투아니아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Yes, the mood is very tense right now in Lithuania. Everyone is kind of stressed because of the war and the people seem afraid. Complete ban of any transportation because we still, at least I still believe that it's a big aggressor and we need to take more actions than just words. 네,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이곳은 러시아 영토군요. 맞습니다. 이 칼리닝그라드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소련이 독일로부터 빼앗은 곳이고요. 또 소련이 해체된 후에 계속 이제 러시아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네. 강원도보다 면적이 조금 작고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서쪽으로는 발트해고 또 남쪽으로는 폴란드, 북동쪽은 리투아니아로 이게 나토 회원국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난 18일부터 리투아니아가 자국을 경유해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화물 철도 운송을 제한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칼리닝그라드 측에서는 이렇게 철도를 봉쇄를 하면은 그야말로 국가를 완전히 봉쇄한 거나 다름없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궁금한 게 리투아니아는 왜 갑자기 열차를 막은 거예요? 리투아니아는 이것을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라 EU 제재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리투아니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대러시아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네. 소련 시대 때 강제 병합돼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도 남의 일같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가장 먼저 그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했고 특히 EU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드론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 모금을 했는데요. 3일 만에 500만 유로, 하나로 67억 상당이 모였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는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 국민 이런 모금을 한 것은 리투아니아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그만큼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다는 걸 텐데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이 열차를 막은 것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칼리닝그라드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도 있고 그리고 서유럽을 정말 가까이에서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신에서는 이 발트해에 있는 크렘린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 발트 함대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네. 지난 5월에는 핵공격 모의 훈련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사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핀란드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잖아요. 물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두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발트해 연안 국가가 전반적으로 다 나토 회원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발트해가 나토 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마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반응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칼리닝그라드의 군사력을 좀 더 증강 배치하는 것이 아마 가장 손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나토가 이제 집단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좀 무마시키려고 최근 들어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EU가 양국을 이제 중재에 나서서 수일 내에 칼리닝그라드로 보내는 물품 제한을 이제 풀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 먼저 보시죠. 자, 바로 키워드는 집에 있으랍니다. 집에 있으라는 이 말은 코로나로 봉쇄됐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스리랑카 정부가 지금 바로 스리랑카 국민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는데 자, 왜 그런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19일 스리랑카의 한 주유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말에 흥분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군인들이 발포하면서 진압을 한 건데요. 심각한 연료 부족에 급기야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연료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좀 차를 손으로 밀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스리랑카는 이 기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네. 기름을 구하지 못하자 거리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차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2022년에. 네, 심지어 가스 대신 장작불로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장작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ඒකට කණජ දෙල් අමාත්‍යන්වල රට ජනාධිපතිවරයා වෙනකම් මේකට වග කියන්න ඕනේ. ඒගොල්ලන්ට නිසි වගකීමක් නැති නිසා තමයි මිනිස්සු අද පාරතොටේ දනිතර Tamanට ඕන ඕන දේවල් කරගන්න විදියක් නැතුව මේ විදියට අයහපත් තත්ත්වයකට වැටලා ඉන්නේ. 아유,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지난달에 스리랑카 국가 부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연료가 없어서 저렇게 장작불에 마차까지 등장했으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최근에 스리랑카 상황에서는요. 경유나 휘발유가 재고가 거의 다 바닥이 났는데 이 재고라도 지키자 이런 뜻에서 지난달 28일부터 2주 동안 이제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연료를 판매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관공서도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한테 가능하면 2주 동안은 집에 있으라 이런 권고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이 없어서 원유를 살 수가 없죠. 특히 그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7억 달러의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국가라든지 기관에서 원유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지금 스리랑카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국제 제재 속에 헐값의 원유를 팔고 있는 러시아죠. 그래서 지난 27일 장관급 인사 2명을 러시아에 급파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카타르에도 원유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식량난도 굉장히 심각한 게요. 지금 5월 식품 물가가 작년에 같은 달 물가보다 지금 58%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14일에 이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3개월 동안 농사휴가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휴가를 준다고요? 네, 농사휴가라고. 농사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 4일만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이제 유급 휴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하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네. 100만 명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그걸 위해서 뭐 집 뒷마당에 농사를 짓도록 필요한 설비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식량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우리가 전망해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이런 생경한 지침이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사하니 말인데 스리랑카 하면 대표적인 농업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해요? 농업국가가 이렇게 된 데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해 고타바야 대통령이 스리랑카를 이 전 세계 최초로 이 유기농 100% 식량 생산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발표하고 이 비료나 아니면 농약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용도 금지시켰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기농법이라는 게 그럴싸한 명분이고 사실은 이 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여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 꼼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비료나 농약 수입이 안 되니까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결국은 쌀과 여러 가지 채소 가격이 전부 다 폭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 네,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럼 스리랑카는 어떻게 하나요? 네, 스리랑카는 현재 IMF와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협상 중인데요. 지원 조건을 두고 긴 협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 조정을 비롯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어떤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말 걱정이네요. 이렇게 해서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